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요즘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게 진실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뉴스도 가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 신문 이프레스가 발행하는 기사와 요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뉴스를 골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송 중에 오류가 있거나 이프레스가 발행하는 기사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메일이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이프레스 편집인 이완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뉴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분당경찰서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그 조사를 정치적으로 좀 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 앞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를 규탄한다고 하는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뉴스원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이날 집회에는 500여 명의 그 지지자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500여 명이 났다고, 500여 명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참석한 인원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재명 지지자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분당 경찰서 앞을 찾아서 그 시위를 하는 이유는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된 그 고소고발 사건을 분당 경찰서가 처리하면서 좀 정치적이고 좀 편파적으로 한다는 불만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지난 1일이죠. 지난 1일 관련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바른미래당 측이 이재명 도지사를 고발했던 총 7가지 혐의에 대해서 3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 그 이재명 도지사 측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경찰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최근에 드러난 일인데 같은 날 그런 기소 의견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 의견에 대해서는 밝히면서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고발했던 사건이 있는데 거기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이라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그런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이재명 도지사가 고발한 사건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 씨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처리하면서 증거 불충분이라고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지금 한 겁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이렇게 증거 불충분이라고 그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먼저 그 김영환과 김부선 씨를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사건 처리를 하면서 피고발인인 그 김영환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은 맞는데 착각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찰에서는 그대로 인정을 한 거죠. 착각을 했으니까 착각을 해서 한 말이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그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이 고발이 된 거죠. 그 김영환과 김부선이 같이 고발이 됐는데 김부선에 대해서는 왜 그런 불기소 그 이유를 달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김부선 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자신이 곧 그 불륜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KBS 그때 뭐 제일 큰 공중파죠. 공영방송인 KBS 9시 뉴스에 나가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그 이재명 후보와 불륜을 저지른 게 이제 뭐 맞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는 그걸 또 부정을 하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한 여성을 연약한 여성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영환 그 후보는 당시 이제 선거 직전에 벌어졌던 그 후보 토론회에서 이런 불륜설을 집요하게 추궁을 했습니다. 마치 뭐 경찰서에서 그 뭐 조사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게 답변을 뭐 그냥 그 따발총 쏘듯이 그냥 뭐 집중 추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 질문 태도는 그 불륜이라는 그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해놓고 뭐 이재명 도지사가 아무리 그 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질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영환 후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자신이 하는 질문이 나중에 뭐 허위라고 하면 그때는 감옥 갈 각오로 자신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보는 그 TV 토론회에서 자신이 왜 감옥 갈 각오라고까지 밝히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김영환 후보의 모습을 보면 김영환 후보는 그 목소리에 아주 그 힘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이재명 도지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서 참 제대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을 못 찾고 그냥 열세에 몰리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질문 토론 태도를 봤을 때 그 김영환 후보의 말이 더 이렇게 신뢰감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은 저 불륜이 사실인가 보다 이런 오인을 선거 전에 하기에 충분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그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뭐 어떤 그 불륜에 대해서 막 그냥 선거 직전에 막 그 집중 추궁을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어느 일 개인의 그 명예훼손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라는 특히 그 경기도는 1300만 도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에 속하죠. 그 지방정부의 그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선거를 뭐 불과 2, 3일 앞두고 이렇게 그냥 뭐 엄청나게 불륜설 마치 그걸로 인해서 한 그 후보자가 뭐 거짓말쟁이처럼 이렇게 막 매도하는 식의 공격을 한 것은 분명히 그거는 어느 개인에 대한 그 인신공격,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거는 바로 이제 선거에서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죄에 따라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불륜설을 주장을 했던 김부선 씨에 대해서는 더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부선 씨는 불륜이 뭐 남의 일이 아니죠. 그건 뭐 누구한테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 자신이 그 불륜의 그 증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환 씨는 뭐 김부선 씨한테 들어가지고 그런 말을 했겠죠. 자기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은 맞는데 착각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김부선 씨는 그런 말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부선 씨가 그렇게 착각을 해서 그런 말을 허위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그 허위사실을 공표를 하면 그 상대 후보는 뭐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바로 낙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지도의 영향에 따라가지고 간신히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비슷한 경쟁 구도였다면 그렇게 한마디에 따라가지고 뭐 바로 낙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였죠. 그때 그 후보자 토론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그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할 때 박근혜 후보가 그 국정원 댓글녀를 막 두둔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문재인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거 후보자 지금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할 정도로 선거 직전에 하는 그 후보자의 말 하나하나는 뭐 상당히 그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허위사실이라고 만약에 했을 때는 이야기한 사람이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만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부선 씨와 그 다음에 김영환 후보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한 말이 허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출된 증거는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관련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말을 한 거죠. 그러면 허위사실을 선거에서 말을 했으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은 뭐 착각했다는 말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김영한 후보가 한 말이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게 맞는데 자기가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경찰에서 그냥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그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럼 나중에 그거 착각해서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다 해결됩니까? 그때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막 그냥 그거 허위사실 공표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그럴 때 박근혜 후보가 나 그거 참 착각해서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그 정봉주 전 의원은 1년의 감옥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봉주만 바보 되는 겁니다. 정봉주 의원이 그때 그거 참 지나간 일이지만 내가 그때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감옥 살 일이 바로 사라지는 겁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경찰이 이게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김부선의 불륜서를 경찰에서 조사, 5달 넘게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질 않고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사건을 끝내든지 아니면 뭐 기소를 하든지 그래야 될 일을 갖다가 그 결론을 어떻게 내냐 하면 검찰에서 좀 더 수사를 진행할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전 듣도 못한 말로 지금 뭐 검찰 이관이라는 말로 그 사건을 끝내지 않고 마치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남겨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뭔가 더 일이 있으니까 검찰에 가서 좀 더 조사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경찰이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경찰이 분당 경찰서가 이게 좀 정치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일날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분당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도 그 펼침막에 정치 경찰, 그다음에 공정 수사 이런 것을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경찰이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수사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재명 지지자들은 많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 분당 경찰서의 경찰서장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에 그 청와대의 그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했다는 경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그 비슷한 시기에 전해철 의원이, 그때 당시는 비서관이었죠. 비서관이 같이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때 이렇게 둘이 친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하는 겁니다. 마침 전해철 의원은 지난 4월 22일 날 끝났던 그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이재명 예비 후보와 아주 뭐 치열한 그 다툼을 했던 관계입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 부인 김혜경 씨를 그 트위터 계정이죠. 정의를 위하여라는 계정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막 그때도 막 공격이 무척 심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그 계정주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월 14일 날 한겨레가 이제 그 나중에 추적을 해서 그 정의를 위하여라는 그 트위터 계정은 이재명 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기사가 이제 10월 14일 날 나가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기사가 나가기 하루 전날 그 경찰서에다가 자신이 낸 그 고발을 취소하겠다는 그 취소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좀 그 어떻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겨레가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기 전날 그 경선 때까지를 계속 따지면 거의 반년 가까이를 이재명 지사와 그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를 연결해서 사실은 속으로는 계속 공격을 했던 그런 관계가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도지사와의 관계였습니다. 현재도 그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와 관련돼서는 성남시 분당경찰서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이재명 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도지사와 부인 그 김혜경 씨는 경찰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고발한 김영환 후보와 그다음에 김부선 씨가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이 고발한 것과 관련한 거죠. 그 김영환 후보 측에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가 고발한 사건은 피고발인인데 그 피고발인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 포토라인에 서 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그게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물론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뭐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뭐 무혐의 처분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런 피고발인의 모습을 조사받으러 출두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가 좀 편파적으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경찰이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부선과 공지영 씨가 이재명 도지사의 뭐 특정한 신체 부위에 커다란 점이 있다고 막 발표가지고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을 때인데 그때 마침 경찰이 분당경찰서 측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이재명 도지사의 뭐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다 이런 말을 경찰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혹시 그 이재명 도지사의 그 특정한 신체 부위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게 그 신체 압수 이제 검증이죠. 검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인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끔 이렇게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또 이어서 말을 들어가지고 그 경찰에서는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은 이재명 도지사의 그 특정 신체 부위의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가 설명을 듣는 자체도 이재명 도지사로서는 참으로 뭐 곤혹스럽고 아주 그냥 뭐 치욕스럽게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를 만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불륜의 그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던 이재명 도지사의 그 특정한 신체 부위의 그 점을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상하죠. 아니 유일하게 그동안 나왔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보면 그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점인데 불륜의 증거라고 뭐 결정적이라고 그냥 공지영 씨하고 서로 그냥 좋다고 그렇게 떠들었던 그 점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지영 씨는 그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그 점이 막 결정적인 증거인 것처럼 녹취록을 만들어서 경찰서에다가 그 제출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이 사실은 그게 좀 허위로 드러났으니까 허위 증거를 경찰서에다가 제출한 게 됩니다. 공지영 씨가. 그 점에 대해서도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결국 그 이재명 도지사가 병원을 뭐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가서 뭐 피부과 의사라든지 또 그다음에 기자가 3명이나 입회했다고 했는데요. 그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체의 그 특정 부위를 공개하고 그 신체 부위에는 그 김부선이 말했다는 그런 점이 없다는 거를 온 국민들한테 사실은 공개를 한 겁니다. 자신의 신체 부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얼마나 참 이게 한심한 노릇입니까? 이렇게 후보자가 그 1300만 그 도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 지방정부의 그 대표가 이렇게 온 국민 앞에 그냥 그렇게 자신의 그 신체 부위를 공개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치욕스럽게 만들었는데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혐의 없다고 풀어준다면
뭐 경찰이 도대체 사건 수사를 뭘 하는 겁니까? 더욱이 그 김부선 씨는 그 불륜설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무슨 말을 계속하냐 하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이 공직선거에 나가면 안 된다. 공직선거에 나가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불륜설을 떠드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분설이가 말하는 그 이야기는 목적이 정확한 겁니다. 공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는 그 불륜설 자체가 허위라고 지금 드러났으니까 결국은 허위 사실로 공직선거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그런 말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곧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바로 허위 사실로 드러났으면 처벌을 해야 되지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서는 그것을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면서 불기소 의견을 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지금도 뭐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와 관련한 그 변호사 이정열 씨가 의뢰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계정, 그 계정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에 그 이정열 변호사가 쓴 트위터 트윗 내용 중에 청와대와 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정열 변호사가 7월 13일 날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해경군 김씨 이야기를 꺼낸 후 여러 경로로 그만하라는 이야기가 들어왔다. 그중 가장 앞권은 BH. 여기서 BH라고 하면 청와대를 말하는 거죠. BH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제게 있는 연줄로 BH 쪽에 알아봤습니다. 당연히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호가 호의를 경멸합니다. 이런 내용의 트윗을 썼습니다. 이 트윗을 읽어보면 이정열 변호사는 그 해경군 김씨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있는 연줄과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연줄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 연줄이죠. 그 연줄을 통해 가지고 혹시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그 해경군 김씨 사건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청와대의 뜻이냐, 이런 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측의 답변은 그렇지가 않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열 변호사가 하는 그 해경군 김씨 사건을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라는 뜻이죠. 하지 말라고 안 했다고 하니까 하라는 뜻이죠. 이정열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여기서 과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게 청와대의 입장을 이정열 변호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연줄이 누구인지 하는 겁니다. 그 연줄은 어떻게 그 청와대의 그 의견을 그렇게 하나로 모아서 이정열 변호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인 거죠. 그 해경군 김씨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뭐 가타부타 이렇게 입장을 낼 만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서 이정열 변호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고,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청와대에다가 그 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분당경찰서 서장을 파면하라고 하는 국민청원을 이제 올렸는데, 이거를 계속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삭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수차례나 그걸 삭제를 했다는데, 그런데 이게 삭제를 하는 그 사람이 누구겠는가,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는가, 또 이런 그 또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또 드러난 일인데, 청와대에 보면 그 디지털 소통센터가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센터에서 이제 그런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니까 혹시 이제 그 디지털 소통센터에 있는 사람이 뭐 청원을 삭제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에 보면 김선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김선 행정관에 대해서도 과거 행적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우려를 하고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김선 행정관은 과거 그 트위터에 그때가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트위터에 어떻게 썼냐 하면 읍시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읍시장. 그 읍시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이재명 도지사를 상당히 그 비하할 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떠들던 그 일베들이나 하는 그 말이었죠. 그런 말을 갖다가 청와대 그 행정관으로 있는 분이 트위터를 쓴 겁니다. 예, 그때는 물론 이제 그 김선 행정관이 문재인 그 예비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하던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경쟁 후보에 대해서 그 읍시장이라고 이렇게 그 말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 행정관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 트윗 내용으로 봐서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행정관으로 있는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이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기회가 많으니까 결국은 그 분당경찰서 서장에 대한 그 해임 청원도 그런 쪽에서 이렇게 삭제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세 개의 그 라인이 있는 거죠. 그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또 그 이정열 변호사와 연락이 되는 청와대 연줄 그리고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당경찰서장 그리고 또 거기와 관련해서 참여정부 민정비서관을 지냈던 전해철 의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그런 그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거로 이렇게 우려를 갖는 게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뭐 김부선과 김영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서 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다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도 과연 그 사건을 기소할지 또는 불기소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릅니다. 어쨌든 이재명 도지사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불기소를 한다고 하면 아마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는 그것에 좀 불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불륜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경찰 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부선 측에서. 그런데 그동안 선거 때마다 김부선 씨는 계속 이 불륜서를 꺼냈다 들어갔다 계속 하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쟁 후보에서는 또 그것을 계속 또 이용을 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히 이것에 대해서 아주 끝장을 내야 그래야 다음번 선거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또 다음번 공직선거 나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또 이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아주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기소를 하면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불기소를 하면 검찰에서 불기소를 하게 되면 항고를 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그 진실 여부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기소를 한다면 항고를 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일이 검찰에 가서는 공정하게 잘 처리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이프레스 방송을 진행하는데 큰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